외국은 외국이었어요. 이국 땅에서의 그 서름은 가셔지지가 않았는데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저희 가게 주변에 이제 크게 식당을 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자주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뭐 아주 가깝게 다녔기 때문에 또 식당도 크게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2, 3개월이 돼도 돈을 안 주니까 제가 뭐 일주일만 쓰고 준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하는 거예요. 너 그 돈 찾을래? 잡혀갈래? 그 순간에 제가 받은 이제 충격이라든가 이거는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길게 오래 살기는 어렵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보내다가 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있던 집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한번 장가를 갔었는데 한국 나왔다가 마누라가 한국 남성분하고 눈이 맞아서 그냥 마누라가 한국에 떨어지게 되니까 아들이 혼자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묵어 있으면서 어머니가 저는 정말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었거든요. 아, 내가 이 중국 땅에서 두 번째로 만난 내 어머니처럼 정말 내 엄마처럼 진심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집에 있는 거 그릇들부터 해서 다 바꾸고 어르신들 옷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하느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제 아들하고 결혼을 하래요.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 하나가 바로 저를 신양까지 데리고 온 공안에 다니는 아들이었고요. 그 큰 아들은 한국에 와이프와 같이 한국에 나왔다가 와이프가 한국에서 바람이 났대요. 그래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그 절지에 이제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보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쟤는 집도 있고 그 얼마나 좋은 위치에 집이 있냐 이러면서 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중국에 결혼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설득해서 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 안 하게 되면 내가 북한 영사관에 신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요,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 막 악이 나잖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위로부터 이렇게 돈 빌려주고도 당당하게 막 안 주면서 막 겁박을 하지 않는가 하면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너를 북한 영사관에 고발을 한다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심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 하려면 해라. 하려면 해라. 근데 당신 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나도 당신 아들 이 바지 뺏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 막 진짜 다퉜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따로 집을 잡게 됩니다. 중국에는 복덕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을 잡고 사는데요. 사는데 또 아무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정말 이 모델링을 괜찮게 깔끔하게 해놓고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지금 중국이 뭐 어떻게 이게 뭐 임대제도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6개월 있으면 6개월분 돈을 다 주면 돼요. 한 달에 뭐 제가 있던 집은 한 달에 1,400원. 그 당시 1,400원이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크고 집 안에 모든 게 이제 다 옵션으로 다 돼 있는 집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그 여성이 이제 그 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마작 하는 이런 데를 한 4곳인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새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에서 이 그 탈북 여성들의 삶이 저보다 한심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저는요 진짜 어디서 북한 여성 같은 분이 뭐 보이게 되면 주변 분들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데려다가 재워주고 옷 입히고 그들이 이제 어딘가에 정착을 할 수 있고 어딘가에 말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나름 이제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요 문을 또 당당 두드립니다. 저는 이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완전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 내다 보니까 공안들이 온 거예요. 왜 왔지?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도로 가는가 싶더니 조금 있다 밖에 욱작욱작 소리 나서 보니까 이런 그게 아야 차로 공안들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문을 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놓여있던 전화로 집 전화로 전화가 들어와요. 이게 뭐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이 낮았을까?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게 되니까 이게 아파트 전체를 포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사할 때 쓰는 이런 차들 있죠. 그 차가 와서 제가 들어있던 집이 4층이었는데 그 부엌 쪽으로 해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경찰들이. 그리고 부엌 문을 딱 따고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완전히 사색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말로 아, 우리가 잘못 찾아왔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구나. 이게 도적개 재발절이라고. 그래. 그냥 넌 왜 문을 안 여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 무섭지 않겠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안들이 와서 문을 자꾸 열라고 하니까 난 너무나 무서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했더니 이게 설명을 하죠. 이게 집 주인의 아들이 감옥에 있다가 탈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어있던 집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도적개가 재발절인다고 그 꼭대기에서 제가 4층에서 뛰어내릴까 어쩔까도 생각을 했고요. 그때가 이제 8시 정도였기 때문에 주변에 완전히 그 음식거리가 쫙 앞에는 식당가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찰나에 941생으로 제가 그걸 피하게 되죠. 그때 공안들이 아, 잘못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서 모르고 보니까 이렇게 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 연락을 해라 라고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갑니다.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억장으로 무너졌던 거 생각하면요. 그때 거기서 산 게 한 2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집을 잡아서. 제가 1년을 살겠다고 1년치 돈을 다 준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될까? 그동안에 있으면서 그 공안에 있는 사람 도움으로 제가 호구도 만들었고요. 그 호구도 완전히 제대로 만드느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북성 사람으로 이제 여권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여권만 있게 되면 어디 가서든 신분증보다 더 믿는 게 여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분증 만들면서 여권까지 함께 만드는 거죠. 그런 찰나에 제가 이 심양 땅에서 내가 나의 신분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한 나는 계속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돈을 빌려다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래서 제가 이 심양을 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뜨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고향에, 북한이 고향인 중국의 조선족 분이요. 저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너가 천진 쪽에 가서 일을 안 하겠냐.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긴 한국 사람들이 더 많고 이러니까 좀 편하다. 그리고 네가 북한 사람이란 거 아는 거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이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요. 월급을 얼마 받을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인생에 나서 이런 회사라는 데 와서 일을 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0원어치만큼 일을 하면 100원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일하는 것만큼 주십시오. 내가 뭐 100원어치도 일을 못하면 월급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요 할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컴퓨터 어떻게 껐다 켰다도 모르고 하니까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심양 땅에서 사람들한테 당한 그런 이제 상처들을 저는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피 아닌 도피로 제가 천진이라는 땅에 가서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품들 외워가면서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